옛사람에게 길을 묻다. 나의 길을 찾다. 교과서 페이지 16쪽입니다. 1. 나의 길을 찾다. 성어와 짧은 글을 통해 선인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말 속에 담긴 그 마음을 묻고 찾아보자. 만약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내가 가는 길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은 성어와 짧은 글을 배우겠습니다. 성어는 두 자, 잠시만요. 두 자 이상의 한자가 모여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어휘로 영어에서 수거와 비슷합니다. 글자 수에 따라서 사자성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고 사자성어라고 말하는 네 글자로 된 성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성어들을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어가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한자성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사자성어이면서 고사성어이고 한자성어인 것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사자성어가 고사성어는 아니고 모든 한자성어가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네, 한번 이 성어에 대해서도 오늘 쭉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짧은 글을 배우겠습니다. 자, 부천지는 일험일리라. 관자. 네, 먼저 관자는 관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부천지는 일험일리라. 자, 얘는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매우 비슷하게 생겼죠. 첫 번째 글자는 지압이 부자입니다. 남편부, 사내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할 때 사람의 정면을 본떠 만든 한자가 바로 큰 대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사람 정면을 본떠서 만든 한자가 큰 대자인데요. 사람의 정면을 본뜬 모습 위에 예전에 20세가 되면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세에 성년식을 했습니다. 그걸 관례라고 했는데요. 네, 갓관자를 써서 갓을 쓰는 관을 쓰는 의식이다 해서 관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관례 때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냐면요, 머리에 이렇게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한자입니다. 그렇게 머리에 비녀를 꽂아야 남자다, 남편 노력을 할 수 있다 해서 사내 부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렇다면 하늘 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늘 천자도 원래 기본은 큰 대에서 시작합니다. 큰 대가 사람의 정면을 본떠서 만든 한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정면인 큰 대에서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썼겠죠.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머리가 커서 슬픈 아이.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머리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변했고요. 사람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부분, 사람에서 제일 꼭대기 머리 쪽을 향한 부분, 그래서 얘가 하늘 천자가 됩니다.
국자는 네, 어떤 사람들은 잠시만요. 이렇게 표현도 하죠. 네, 이 하늘천자 위에서 위로 이렇게 네, 머리가 좀 더 위에 있으면 이게 지압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은 게 남편이라고 하는데 헛소리죠. 다시 말하는데 이 산의 부자는 네, 큰 대에서 사람의 정면 모습에서 비녀를 꽂은 모습. 하늘 천자는 사람의 정면 모습에서 머리 쪽을 강조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한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얘는 땅 지자고요. 부천지. 근데 부자는 오늘은 뜻이 없습니다. 굳이 풀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부자는 오늘은 대개, 무릇, 보통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압이 부자는. 다음 천지는 하늘과 땅이란 뜻도 있지만 세상이란 뜻입니다. 세상. 세상이란 뜻입니다. 천지는 세상이란 뜻이에요. 자, 무릇 세상 일은 일험 일리라. 하나 일. 얘는 험할 험자입니다. 험하다 험. 얘는 한 일.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얘는 쉽다라고 쓸 때는 쉽다라고 할 때는 이라고 하고요. 어렵고 쉬운 정도 할 때 난이도 할 때 이자입니다. 상대되는 뜻으로 한자로 어려울 난자가 있겠죠. 그리고 바꾸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역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는 이렇게 음도 2개 이상, 뜻도 2개 이상입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라고 합니다. 부천지 일험 일리라. 어떻게 풀이하냐? 네, 대개 네, 지압이 부자가 대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대개 세상 일은 세상 일은 일험 한번 힘들면 한번 쉬워진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뭐 아직은 학생이라 그런 일은 없지만 많이 없겠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잘못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작은 성공에 너무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괄시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비난할 일도 없고 혹은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물론 반성을 해야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뭐 무력함, 자신의 못남을 슬퍼할 필요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대개 세상 일은 한번 힘들면 한번 쉬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구조를 볼게요. 자,
쭉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이를 할 건데요. 그냥 써 있는 대로 글자 뜻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풀이 순서를 써줄게요. 대개 세상 일은 한번 힘들면 한번 쉽다. 되게 아까 썼죠? 한번 힘들면 한번 쉽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한자에서 우리가 이 부자가 평소에 쓰이는 뜻과 다르게 사내가 아니라 무릇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면, 여기선 우리가 이 위자를 보겠습니다. 위자. 얘는 잠시만요. 아닙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얘는 위라는 음을 갖고 있는 한자고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되다. 될 위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위 할 때 위자입니다. 세 번째, 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하다, 아이고, 위하다. 네 번째, 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이 위자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할 위자는 원래는 네, 이렇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코가 긴 동물 코끼리를 그리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코끼리를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될 위, 얘는 귀할 귀. 귀할 귀자를 보면 밑에 조개 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개 패자, 얘는 조개 패자를 부스로 가진 한자인데요. 우리 부스 배웠죠? 자, 조개 패자를 부스로 가는 한자들은 대부분 네, 돈과 관련된 한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개가 화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개 패자를 부스로 가는 한자들은 이렇게 재물과 관련된 한자가 많은데요. 이렇게 생긴 나눌 분자와 조개 패자가 만나면 돈을 계속 막 조금씩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난할 빈, 가난하다 빈, 가난해집니다. 다음, 여기 나 있는 귀할 귀, 돈이 많은 사람을 귀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귀하다, 귀하다, 귀. 이렇게, 혹은 아이고 이게 아니고 재물, 재처럼 이렇게 조개 패자를 부스로 가는 한자들은 네, 돈과 관련된 한자가 많습니다. 여담이고요. 여기선 귀할 귀자는 네, 귀할 귀자입니다. 어쨌든 다음 얘는 사람인. 네, 얘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쉽다 아니면 바꾸다인데 오늘은 쉽다 이로 쓰였습니다. 위 귀인이나
아까 네 얘가 이자인 걸 어떻게 잘 모르겠으면 인가 여긴가 잘 모르겠으면 이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위 호인 난이라. 역시 될 위 얘는 여자 여자와 아들 자자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이다 해서 좋아할 호자입니다. 얘는 사람인 아까 말했죠? 얘는 어렵다 난. 어렵다 난자와 쉬울 이자가 모여서 어렵고 쉬운 정도, 난이도라는 단어를 만들죠. 위 귀인이나 위 호인 난이라 하면 위자가 되다, 하다, 삼다, 위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앞서 배운 문장은 그냥 우리가 한문인지 한글인지 뭐 영어인지 상관없이 그냥 써 있는 대로 풀이를 하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문장 구조 중에 술목 구조를 배웠습니다. 술목 구조. 술목 구조는 우리말이랑 네 어순이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쓴다면 네 한문은 한글보다 국어가 맞겠죠? 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문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씁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 위자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요. 위 귀인이에요. 위 귀인. 귀인이 위하다라고 이렇게 네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문장부터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쉽다. 뭐가 쉽냐? 귀인이 쉽다. 귀인이 뭐 하는 게 쉽냐? 귀인이 되는 게 쉽냐? 귀인이 삼는 게 쉽냐? 귀인을 하는 게 쉽냐? 되다라고 풀이하는 게 맞겠네요. 귀인 하면 귀한 사람. 귀할 귀 사람인 귀한 사람. 귀한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이 되기는 쉽다. 귀한 사람이 되기는 쉬우나 위 호인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문장이네요. 자 여기 보면 네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형식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서술어로 쓰였고요. 위 되다 그렇죠? 역시 쉽다 어렵다 귀한 사람 좋은 사람 잠시만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네, 구조가 동일합니다. 구조가 동일하고요. 이렇게 서로 짝꿍이 되는 문장입니다. 네. 앞에 있는 구와 뒤에 있는 구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표현법을 가지고 대꾸법 혹은 대우법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 짝을 이뤘다라는 말인데요. 대꾸 이게 한문의 특징입니다. 네, 한문은 네, 한자로 이루어진 글이죠.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이기 때문에 글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글자 수를 맞춰서 쓰거나 서로 짝을 맞춰서 쓰는 이런 수사법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귀인, 위, 호인난 이게 바로 대우법인데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짝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둘 중 한 문장만 풀이할 수 있어도 우리가 뜻을 예측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인이나 위효인이 아니라, 이 말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네, 귀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기는 쉬우나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도함집에 써 있는 글입니다. 도함은 이재라는 사람인데요. 이재라는 사람이 옛날에 과거 급제를 했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높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사람 되려고 해라. 높은 사람 되기는 오히려 쉽다. 하지만 좋은 사람 되기는 오히려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엄마죠? 참 실제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개의 문장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일에는 한 번 어려우면 한 번 쉽다. 한 번 힘들면 한 번 쉬워진다 라는 문장과, 네, 높은 사람이 되기는 쉬우나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라는 문장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문장을 풀이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뒤로 가면서 그냥 써 있는 대로 풀이를 하되, 서술어와 목적어가 나왔을 때만 우리가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 이런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패들렛에 어떤 걸 써보냐, 우리 도함 이재의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기는 쉽다, 좋은 사람이 되긴 어렵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진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한번 패들렛에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귀한 사람이 뭘까? 좋은 사람이 뭘까? 각자가 생각하는 귀한 사람,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을 고민해서 선생님이 단톡방에 공유한 패들렛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패들렛에 기록할 때는 항상 자신의 학번을 제목으로 씁니다. 알겠죠? 땡땡땡 이렇게 제목으로 쓰고 패들렛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주세요.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주세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패들렛에 오픈 카톡방에서 만나요.